일단은 HMI가 뭔지에 대해서 전 시간에 장비 돌린 것도 다 잘 돌아가요? 네. 궁금한 거 없고? HMI가 나오게 된 배경은 어제 우리 첫날도 잠깐 그때 날인가? 그때도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스위치하고 램프 이런 거를 물론 이제 IT 기술이 발달돼서 나온 거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뭐 내비게이션도 쓰고 하는 이유가 IT 기술이 발달해서인데 그럼으로 인해서 기존의 스위치나 램프 같은 거 작업을 하려면 그 작업량이 훨씬 많았어요. 실제 그 사람이 힘을 들이는 경우는 더 많았다는 거지. 근데 HMI를 쓰면은 프로그램으로 해서 전부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시퀀스에서 PLC로 넘어오듯이 기존의 어떤 모니터링이나 PLC한테 명령 주는 걸 스위치나 램프나 아니면 숫자 입력기 또는 숫자 표시기 이런 걸로 이전에는 대체를 했었는데 지금은 IT 기술이 좋아져서 그 HMI라는 게 개발이 됐고 HMI를 쓰면 선을 바꾸지 않아도 배선하지 않고 해도 뭐 스위치도 증가시킬 수 있고 램프도 증가시킬 수 있고 그 외에 좀 더 많은 기능 숫자를 표시할 수도 있고 그래프를 표시할 수도 있고 이런 기능들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HMI가 개발됨으로써. 근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화면에 보는 바와 같습니다. 그 HMI,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 사람하고 기계하고 대화하기 위한 기계. 기본적으로는 스위치하고 램프가 사람하고 대화하기 위한 기계 그 방법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HMI라는 게 대체를 했다는 거죠. 이전까지 여러분들이 했던 건 LD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PLC에 넣어가지고 장비를 동작시킨 거. 이러한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한 이틀간 한 거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명령을 주려면 스위치를 눌렀고 명령이 제대로 동작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뭐 컴퓨터에서 모니터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램프를 동작시켜서 램프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었고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걸 한 겁니다. 근데 HMI를 하려면은 이 HM 안에도 프로그램을 해서 넣어야 된다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프로그램하는 그 별도의 프로그램 그걸 작화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또 회사마다 또 다양합니다. 우리가 어제 글로파에서 글로파 PLC 프로그램 돌리는 건 GM2라는 걸 썼고 지금 미쯔비시 프로그램 돌리는 거는 GX 웍스2를 썼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HMI는 일본 회사입니다. 일본 회사에 프로페이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프로페이스가 터치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예요. 그 회사에서 만든 터치고 이 터치에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작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지. 그게 뭐냐면 그 우리 바탕화면에 GP 프로 EX 4.0이라고 잡혀 있는 거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 확인됐습니까? 이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을 작화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전송을 하면은 우리 PLC 프로그램 쓰듯이 여기서 프로그램 짠 거를 터치에다가 전송하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별개야. PLC 별개, 작화 프로그램 별개에서 두 개를 짜는 거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뭡니까? HMI라는 기계와 PLC가 결국은 통신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 명령을 주고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통신을 한다는 얘기는 통신 설정을 뭔가 해줘야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이 터치 프로그램을 짤 때 PLC의 어느 부분이랑 어떠한 방식으로 통신할 건지 그러한 설정 부분이 만들어져야지만 이 통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됐죠? 근데 우리 시스템은 어제도 잠깐 설명했듯이 사용자 PC 두 대가 있고 PC 두 대가 있고 중간에 허브 한 대가 있고 허브에 PLC도 연결돼 있고 HMI도 연결돼 있고 그리고 각각의 PC가 허브에 연결돼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단독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HMI에서 프로그램을 작화를 할 때 PLC에 대한 IP 그 정보를 넣어줄 겁니다. 여기 HMI에다가 HMI에서 허브를 거쳐서 PLC랑 통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줄 겁니다.
내용은 좀 읽어보면 되고요. 그 HMI가 다양해요. 국내 제품도 많이 있고 외국산 제품도 많이 있고, 뭐 국산 제품이라고 해서 기능이 떨어지거나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 A동 아직 안 가봤죠? A동 일치 안 가봤죠? 근데 제가 이렇게 사용해본 경험으로는 한국인한테는 좀 더 한국게 맞아요. 그러니까 매뉴얼 없이도 이건 이렇게, 이 메뉴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면은 돼요. LS 선정권. 근데 뭐 다른 나라, 일본 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랑은 약간 생소한 관념의 차이가, 그런 게 조금씩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글로파 할 때는 번역하고 다운로드하는 거 다 중에 하나 만들어 놓으면 편하잖아요. 근데 여긴 안 되잖아. 그런 차이, 어떤 문화적인 차이,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재를 참고해가지고 따라하기 식으로 HMI 프로그램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GP 프로 EX를 실행을 시키십시오. GP 프로 EX 프로그램 실행시키면 뭐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안 나오면 프로젝트에 새 프로젝트 만들어서 이 창이 뜨도록 하시면 됩니다. 떴어요? 네. 새 프로젝트 만들기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건 기존에 만들어 놨던 거를 여는 방법, 그리고 새로 만들기 확인을 누르시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GP 프로 EX 프로페이스의 기종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케이스에 들어가 있어서 기종을 확인할 수가 없죠. 원래는 터치 뒷면에 그 기종이 모델 넘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거 기종이 4501T 아날로그 터치 패널이에요. 최근에는 멀티 터치 기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거는 멀티 터치 기능은 안 되고요. 최근에 나오는 HMI는 멀티 터치 기능이 지원이 되는 터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아래 보면은 현재 우리 터치의 사양이 나옵니다. 확인됐죠? 네, 다음.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화면이 접속기기를 설정하는 부분인데, 이 터치와 연결이 되어서 운영되는 PLC 또는 기계는 어떤 거냐, 그걸 선택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제조사를 보면 되게 많습니다. 제조사가 리스트를 쭉 내려보면 엄청 많죠. 하다못해 우리나라 것도 있네요. LS산전, LS 인더스트리얼 시스템 CO.1 LTD 이것도 있고, 지멘스 것도 있고, 로코엘 것도 있고, 이게 이제 세계 유수의 자동화 기업들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 터치는 여기에서 만든 기계들과 접속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은 통신에는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어요. 프로토콜.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쓰고 있는 프로토콜. 프로토콜은 통신 규약입니다. 통신 규약. 여러분들이 쓰는 프로토콜은 무슨 프로토콜이야? 여러분들이 매일 쓰는 프로토콜은 인터넷 하려면 HTTP를 쓰죠. 하이퍼 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인가 그럴 거야. HTTP가 약자가 그 맨 끝에 P가 프로토콜 약자예요. 그러니까 규약이라고, 인터넷 통신을 하는 규약이 프로토콜인데, 그 통신을 하는 그 프로토콜을 각 회사에서 이 프로페이스 회사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기계에 접속을 하려면 이러한 방식으로 접속을 하도록 프로그램을 미리 짜놔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프로페이스 회사에서 그 각 회사에서 받은 통신 규약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통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미리 짜 놓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중에 선택만 하면 알아서 그 기계에 붙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디오 카드 새로 샀어. 그렇다고 비디오 카드 새로 살 때 여러분들은 하는 짓이 뭐예요? 드라이버를 새로 깔지. 비디오 카드 드라이버를 깔잖아요. 그 드라이버를 깐다는 그 의미가 뭐야? 윈도우가 그래픽 카드를 제어할 수 있도록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게 드라이버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야. 이것도 각 회사의 드라이버를 이 프로세스에서 미리 만들어 놓고 접속을 할 때 선택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근데 우리 거는 PLC가 뭐예요? 미쯔비시. 여기 있네. 미쯔비시 일렉트론이라고 있습니다. 위에서 바로 아래 미쯔비시 일렉트릭 코퍼레이션. 그리고 거기에 붙는 통신이 우리 거는 Q 시리즈 CPU고, CPU에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물론 이제 중간에 허브를 연결하지만 PLC CPU에 있는 이더넷을
통신하기 때문에 Q 시리즈의 QNU, 우리 게 Q03 UD 모델이라서 Q 시리즈 QNU CPU의 이더넷, 이걸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리고 거기 밑에 보면 이제 포트가 있는데, 포트가 UDP 방식이 있고 TCP 방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동영상 보는 방법 있죠? 동영상 보죠? 동영상 보는 게 UDP 방식이야. UDP 방식은 사용자가 받는지 안 받는지 관심 없지. 중간에 여러분들이 보다가 화면이 깨졌어. 그 깨진 걸 다시 보내주진 않죠. 요게 UDP 방식이야. 받는 사람을 고려해서 않고 난 일단 보내. 대신 받았는지 안 받는지는 관심 없어. 대신 속도는 좀 빠릅니다. 전송 속도는. 근데 TCP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다음이나 이런 데 접속해서 뭐를 클릭하려면 화면이 넘어가죠. 그렇잖아. 그런 게 TCP 방식. 사용자가 명령을 주고 화면이 오고 안 오면 계속 다시 보내고, 화면이 안 나왔다 그러면 내 컴퓨터에서 계속 응답 신호를 기다린다고, 다시 보낸다고.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방법. 이게 TCP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안전성 면에서는 TCP가 좋고 속도 면에서는 UDP가 좋다. 근데 내가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TCP하고 UDP하고 다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제 대용량인 경우에는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이 시스템에서 짜는 정도의 프로그램 용량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두 개가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선택해도 상관없는데 TCP로 하겠습니다. TCP로. 그 다음에 새 화면 누르겠습니다. 새 화면 누르면 기본적인 구성은 비슷비슷합니다. 위에 메뉴하고 도구 툴바가 있고요. 오른쪽에 화면 리스트라는 게 있고, 혹시나 화면 리스트가 없는 사람은 표시에 워크스페이스에 화면 리스트를 체크를 하면 화면 리스트가 나옵니다. 즉 사용을 하다가 갑자기 창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창이 만약에 없어졌으면 표시에 워크스페이스에서 안 보이는 부분을 찾아서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화면 리스트가 있는데 아직 다 끝난 게 아니라 밑에 프로젝트 윈도우라고 있습니다. 일단 환경 설정부터 할게요. 프로젝트 윈도우 찾았습니까? 없어요? 다 있어요? 프로젝트 윈도우 들어가면 중간에 접속기기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네, 접속기기 설정 더블클릭. 이더넷 환경이기 때문에 같은 네트워크 상이면 충분히 많은 양의, 기본적으로 250대 이상의 PLC를 연동시켜서 다 한 번에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PLC 한 대, 터치 한 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기기 추가를 하지 않고 현재 PLC 한 대만 할 건데, 우리 PLC IP 알고 있죠? 여기에서 설정 앞에 아이콘을 누르면 IP를 입력할 수가 있는데, 우리 PLC IP가 어떻게 되죠? 192.168.3.39죠. 우리 그 CPU 밑에 딱지로도 붙어 있고, 어제 우리 파인드 CPU에서 찾았을 때 IP가 3.39로 세팅되어 있었잖아요. 설정했어요? 이렇게 설정을 해줘야지만이 터치해서 PLC한테 명령을 줄 수가 있다고요. 오케이? 확인. 그래서 여기에 설정이 제대로 들어가는지 꼭 확인을 하십시오. 다시 화면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베이스 화면. 위에 있는 탭을 찍어도 되고요. 밑에 있는 화면 리스트에서 여기 있는 베이스 화면을 찍어도 똑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앞에 검게 보이는 화면이 터치 화면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작화한다는 게 뭐냐면 그림 그리는 겁니다. 그림 그리는 거. 말 그대로 이 화면에 있는 거 그림을 내가 프로그램을 일일이 다 그리는 게 아니라 기존의 라이브러리로 제공이 되고, 그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배치만 하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스위치만 일단 스위치 4개를 동작을 시켜 볼 겁니다. 여기 파트에 스위치 램프에 비트 스위치가 있어요. 찾았습니까? 얘를 찍어도 되고, 아니면 오른쪽에 도구 툴바가 있는데 그 중에 스위치를 클릭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선택이 됐으면 본인이 원하는 크기만큼 드래그해서 그려주면 돼요.
됐죠? 근데 저는 보통 스위치는 그 네모난 스위치를 저는 많이 써요. 그래서 모양을 바꾸려면 더블 클릭을 하세요. 그래서 모양 선택을 누르면 모양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위에 네모난 스위치 하나 있죠, 그죠? 그리고 저는 스위치는 보통 파란색을 써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블루 패턴의 블루에 블루색, 그러니까 파란색의 스위치로 스위치를 만들 겁니다. 이 밑에 있는 것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면 그 디자인으로 버튼이 생성이 됩니다. 확인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됐습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은 스위치 기능에 지금 현재 선택된 게 비트 스위치를 우리가 쓴 거고, 비트 어드레스라고 해서 X0로 되어 있죠. 근데 우리는 X0를 안 쓸 거고 내부 메모리인 M0를 쓸 겁니다. 그러니까 다 선택한 다음에 M0 써도 되고요. 현재는 PLC가 한 대밖에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M0 쓰면은 그냥 M 빵빵빵빵으로 바뀝니다. 됐어요? 근데 요거를 비트 셋 동작으로 할게요. 비트 동작은 비트 셋 동작. 됐습니까? 그리고 명판에 가서 명판에 가가지고 문자열 속성에다가 문자열 속성 그 밑에 문자열 설정에다가 비트 셋이라고 쓰겠습니다. 확인 눌러주십시오. 이거 찍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똑같은 게 생성이 됩니다. 4개 만들겠어요. 4개 비트 셋 4개. 당연히 모든 오브젝트라고 해요. 보통 오브젝트 또는 파트라고 하는데, 파트를 전체 드래그해서 한 번에 끌면 한 번에 이동이 되고, 정렬 기능이 존재합니다. 정렬. 그래서 하나가 이렇게 빠져 있다, 줄을 맞추고 싶다 하면은 선택을 하면은 위에 이런 아이콘 뜹니까? 혹시 위나 아래 정렬기 없습니까? 그럼 표시에 아니다, 툴바에 상태가 펑션 바 이거 뭐지? 이거 이름이 뭐였더라? 샵. 아, 편집인가 보다. 쭉 빼보면 안 빠지네. 샵. 네, 편집을 표시에 툴바에 편집을 클릭을 하면 이거 나올 거예요. 나왔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선택을 하고 뭐 좌로 정렬을 하고 싶다 그럼 좌측 버튼 누르면 좌로 정렬이 되고, 간격을 일정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상하로 정렬을 누르면 간격이 일정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예쁘게 배치하십시오. 배치됐어요? 됐나요? 그 밑에 있는 버튼, 두 번째 버튼 더블 클릭해서 속성을 바꿔줄 겁니다. 어드레스는 그대로 놔둘 거고요. M0 어드레스. 그리고 비트 동작은 비트 리셋 하겠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명판에다가 비트 리셋이라고 써주겠습니다. 확인. 그 세 번째 거에는 똑같이 M0인데 비트 모멘터리를 클릭할게요. 비트 모멘터리. 그리고 명판에다가 비트 모멘터리. 여기 그 명판에서 뭐 정렬 기능이라든지 문자열 색상 크기, 글꼴 종류 이런 거는 제가 따로 설명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쓰시면 돼요. 마지막 거는 비트 전환. 명판에다가 비트 전환이라고 쓰겠습니다. 됐습니까? 됐으면은 저장, 프로젝트 저장 또는 컨트롤 세이브.
031 041 저장 됐나요? 자, 화면 전송 누르겠습니다. 화면 전송. 그럼 프로젝트 송신이라는 게 있죠? 물론 화면 전송 위에 화면 전송. 화면 전송 누르면 창이 하나 뜹니다. 그죠? 일단 전송 설정 눌러봅시다. 전송 설정. 아마도 대부분 이더넷으로 돼 있을 것 같은데 혹시나 그 전송 설정에 랜으로 안 돼 있는 사람 있으면 랜으로 체크하십시오. 그리고 프로젝트 전송은 자동으로 해놓고 시스템 전송도 자동으로 해놓고요. 확장 레시피 CF하고 사이트 데이터 이런 건 다 체크 해제 됐어요? 확인. 지금부터는 둘 중에 한 명만 하세요. 둘 중에 한 명만. 프로젝트 송신 버튼 누릅니다. 자, 프로젝트 송신 버튼을 누르면 19168 3.45가 뜨죠? 얘는 뭐냐면 터치 HMI의 IP야. HMI 자체의 IP입니다. 이게 물론 얘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건 좀 이따 알려줄 거고, 물론 얘도 네트워크상에 HMI가 여러 대가 연결이 돼 있다면 그 리스트가 전부 다 이게 뜨겠죠. 그 중에 해당되는 IP를 선택을 하고 앞에 체크하십시오. 하고 확인. 한 명만 하는 거, 한 명만, 둘 중에 한 명만. 예. 좀 처음에는 조금 오래 걸려요. 그리고 폰트를 바꾸면 폰트 데이터 날리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글자 폰트는 그냥 씁시다. 이상한 글꼴 쓰면 전송하는데 오래 걸려요. 내일이면 헤어지니까 더 이상 나쁜 이미지를 만들면 안 되지. 전송되면 화면에 버튼이 뜰 겁니다. 신기해? 뭘 신기해? 됐죠? 자, 지금은 터치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HMI에만 전송을 한 거밖에 없어요. PLC는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지금. 자, PLC 쪽에 프로그램을 짤게요. 자, PLC 프로그램 멜세 워스트로 오겠습니다. 당연히 파라미터에 프로그램의 메인 넣고요. 그리고 어제 설명은 안 했는데 파라미터에서 내가 사용하는 PLC의 IP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 EDU 그 03 UD 모델은 이더넷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UD 모델을 체크하는 순간에 파라미터 세팅 값의 맨 끝에 빌트인 이더넷 포트 세팅이라는 게 나와서 여기 IP를 바꿔서 PLC한테 전송하면 PLC IP가 바뀌는 거예요. 이해됐죠? 일단 메인 집어넣었어요? 엔드. 일단 제일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짤 겁니다. M0 M0가 뭐라고 그랬죠? 미쯔비시 PLC에서 비트 메모리, 비트 내부 메모리, 비트 용도로 쓰는 내부 메모리, 그다음 그 메모리 중에 0번지. M메모리라고 해서 비트 메모리예요. 비트 디바이스인데 원래 M메모리는
M0부터 M8191까지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저기 우리가 지금 레이블을 쓴다고 해놨잖아요. 레이블을 쓰기 때문에 지금 4096번부터 8191번은 자동으로 할당되는 영역이니까 저기는 쓰지 말고 M0는 내가 쓸 수 있다고. 이해됐어요? 하고 F7번 코일 달아서 Y30번. Y30번에 램프 달려있죠? 네, 이렇게 해서 컴파일 하겠습니다. Shift Alt F4. 네, 다운로드 하십시오. PLC는 PLC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좋아요. 한 명은 PLC하고 한 명은 터치하고 좀 이따 바꿔서 하고. 라이트 투 PLC. 아니 본인이 다 해도 상관은 없는데 전송됐으면 모니터링 하시고 터치해서 비트 셋 버튼 누르면 Y32 온이 되어 있고요. 비트 리셋 버튼 누르면 Y32, 그러니까 M0죠. M0가 오프가 되고, 비트 모멘터리 하면 스위치를 누르고 있을 때만 Y32 켜집니다. 그리고 비트 전환은 한 번 누르면 온이고요. 한 번 누르면 오프 동작이 이어집니다. 지금 하다 보면 버튼 계속 누르다 보면 소리가 삑삑 소리가 많이 나서 시끄럽죠? 소리를 만약에 없애고 싶으면 프로젝트 윈도우 들어오십시오. 프로젝트 윈도우 밑에 프로젝트 창에 프로젝트 윈도우, 거기에서 본체 설정, 더블 클릭. 거기 보면은 운전 설정 들어가면 터치 부적 사운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제를 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다운로드 시키면 소리가 안 나요. 그러니까 소리를 나는 안 나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그래서 프로그램을 해제하고 다시 다운로드하면 버튼을 눌러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앞에 봅시다. 혹시 램프 해봤습니까? 파트에 스위치 램프에 램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프로그램상에서 쓴 램프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Y20번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램프를 배치를 하고, 물론 모양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양을 바꾸면 되고요. 그 열기를 누르면 여러가지로 다른 걸 쓸 수가 있어요. 다른 램프 종류로도 바꿔서 쓸 수가 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쌍으로 이어집니다.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하면 오프 상태하고 상태 0일 때하고 상태 1일 때 두 개의 이미지가 쌍으로 이렇게 따라다닙니다. 근데 요게 어드레스가 Y30번이죠. 현재 PLC에서 되고 있는 건. 그리고 색상 탭을 누르면 오프일 때하고 온할 때하고 컬러 색깔도 바꿀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거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명판 좀 보겠습니다. 거기 상태 선택을 보면은 오프 상태가 있고 온 상태가 있죠. 두 가지 상태가 있기 때문에 글씨도 따로 줄 수가 있습니다. 오프 상태에서 뭐 램프가 오프됐다 해서 램프 오프, 그리고 온일 때는 램프 온, 이렇게 글씨를 따로 주면 상태 값에 따라서 글씨가, 그러니까 모양도 달라지겠지만 글씨도 다르게 표시가 됩니다.
됐으면 확인.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전송해서 동작을 시켜보시면 Y30번이 그 신호 상태에 따라서 여기 있는 램프가 표시가 될 겁니다. 스위치를 눌러보면 확인되죠? 전부 다? 그 터치 자체는 다른 버튼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터치에 IP를 바꾸고 싶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 터치 회사들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MS 삼성 거는 모서리를 일정 시간 누르고 있으면 어쩐 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일정 시간 누르고 있으면은 별도의 메뉴가 뜨고요. 프로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대각선으로 눌러주면 메뉴가 떠요. 어떻게 누르냐면 장단을 잘 맞춰야 됩니다. 앞에 보세요. 대각선으로 위에 한 번, 아래 한 번. 대각으로. 그럼 아래 메뉴가 떠요. 장단을 잘 맞춰야 된다고. 메뉴를 한번 띄워보십시오. 메뉴 띄우면은 아래 오프라인이라고 나오죠? 오프라인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프라인. 아직 오프라인 못 띄운 사람. 메뉴 못 띄운 사람. 그렇지. 위아래로 배경 말고 위아래로 누르면 밝기 조절이 돼요. 그런 기능이 뭘 뭐야? 아니 스마트폰 쓰는 사람들이 뭘 이거 가지고 뭐를 해? 밝기는 나중에 하고 일단 오프라인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프라인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면에는 이게 모니터링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화면하고 제 화면을 동시에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이거는 여기 내 터치를 그대로 전송해서 받는 화면인데 이게 오프라인 될 때는 내 컴퓨터, PLC하고 컴퓨터 쪽하고 완전히 통신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모니터링이 안 돼요. 그럼 회색 화면이 나오면서 홈, 메인 유닛 세팅 뭐 이런 메뉴들이 나오죠? 거기에 메인 유닛 세팅 들어가 보겠습니다. 메인 유닛 세팅. 들어갔어요? 거기 다른 거는 내비두고 이더넷 로컬 세팅 한번 눌러보십시오. 이더넷 로컬 세팅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있는 거 찾았어요? 거기 보면은 IP 어드레스가 19168.3.45라고 돼 있죠? 이 터치의 IP를 바꾸고 싶으면 여기서 바꾸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하고 만약에 다른 거 바꿀 거가 밑에 백을 눌러서 이전 화면으로 넘어가시고 IP 바꾸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서 건드려 볼 만한 게 그 오퍼레이션 이더넷 로컬 세팅 옆에 메뉴에 오퍼레이션 세팅이 있습니다. 찾았어요? 오퍼레이션 세팅 들어가면 거기에도 터치 부저 사운드를 소리 안 나게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디세이블로 돼 있죠? 그거 이네이블 하면 소리가 나고 디세이블 하면 소리가 안 나는데 요거는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프로젝트에서 소리 안 나게 체크 해제하고 전송을 하면 디세이블로 돼 있고 체크를 한 상태로 전송을 하면 이네이블로 돼 있습니다. 이해됐죠? 이러한 기능들이 메뉴들이 여기에 숨어져 있어요. 일일이 다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맨 오른쪽에 오퍼레이션 세팅 들어가면은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맨 오른쪽에 리모트 뷰어 세팅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 리모트 구현 세팅을 제 거는 돼 있고 여러분들도 안 돼 있는데 거기에다 세팅하면 내 터치 화면을 컴퓨터 모니터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기능들이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 터치 자체에 어떤 값을 세팅하고자 할 때 쓰는 게 이 메뉴예요. 됐죠? 네. 밑에 엑시트 눌렀습니다. 엑시트 눌러서 탈출하겠습니다. 탈출. 그러면 원래 여러분들이 작성을 했던 화면으로 올라오죠.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화면 리스트로 오십시오. 화면 리스트. 화면 리스트 앞에 보세요. 화면 리스트로 와가지고 베이스 화면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화면 추가할 수 있습니다. 새 화면. 베이스 화면 종류는 베이스, 화면 번호는 2번. 그러니까 페이지가 하나 더 생겼죠. 이게 이제 그 HMI가 일반 스위치나 램프를 쓰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지. 화면이 작아도 페이지를 넘길 수가 있단 말이야. 페이지. 이해됐어요? 페이지를 넘길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메모리가 지원을 하는 한 얼마든지 많은 디바이스를 달 수가 있죠. 자, 근데 1번 페이지에서 2번 페이지로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파트에 보면 화면 전환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전환 스위치를 저는 화면 전환 스위치 네모로 만듭니다. 네모. 그리고 색깔은 파란색을 좋아해요. 그린으로 할까요? 간만에. 저는 그린. 모양 찍고 아무거나. 그래서 잘 보면 화면 전환 스위치 기능인데 화면 기능 전환 동작은 화면 전환이고 화면 번호는 1번이고 설정이 딱 돼 있어요. 그래서 확인 누르면 바뀌겠죠. 근데 여기도 명판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명판에서 1번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데 정렬. 색깔이 좀 진하면 좋겠네요. 그래서 붉게. 이런 거는 그림 잘 그리는 학생들이 좀 잘해요. 미적 감각이 있는 친구들. 근데 지금 우리 페이지가 1번 페이지죠? 우리 페이지가 1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현재 지금 작업한 페이지가 1번이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 페이지 넘버를 밑에다가 쫙 뿌려요. 그냥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그때그때 틀리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페이지 수가 우리가 지금 수업할 때는 몇 장 만들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만듭니다. 1번 페이지 옆에다가 2번 페이지 만들고요. 명판은도 2번, 스위치 기능도 화면 전환해서 화면 번호 2번. 이런 식으로 복사해서 옆에다 이렇게 붙여 놓으면 1번 누르면 1번 페이지 가고 2번 누르면 2번 페이지 가요. 됐습니까? 됐어요? 2번 복사해서 화면 전환 동작에 2번 넣어놓으면 돼요. 명판도 2번 넣어주고. 됐습니까? 근데 그 프로페이스는 꼬릿말이나 머릿말 기능을 지원을 해서 이거 똑같이 복사를 해서 두 번째 페이지에다 갖다 붙여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똑같이 동작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거 자르세요. 선택 두 개 다 선택. 두 개 다 선택. 됐어요? 선택했어요? 선택하면 두 개 다 컨트롤 X에서 잘라내십시오. 잘라내십시오 그냥. 밑에 보면은 요 회색의 바가 보이죠? 그 바 누르십시오. 오른쪽에 있는 거 눌러도 왼쪽에 있는 거 눌러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바닥글이 지원이 됩니다. 바닥글. 네, 컨트롤 V 하십시오. 하고 높낮이는 적절하게 그냥 내리시면 됩니다. 내가 쓸 만큼만. 됐습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위에 보면은 라인 같은 거 있죠? 선.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하나 그려주면 좋겠죠? 위 화면하고 페이지 화면 번호하고 구분이 되니까 이왕 하는 거 그려주면 좋겠죠? 그쵸? 이왕이면 구분해주면 좋지. 됐습니까?
선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돼요. 요 위에 있는 선 요거 됐나요? 그러면 바닥글을 닫으십시오. 다시 한번 누르면 닫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투명하게 나와요. 됐어요? 두 번째 페이지 갑시다. 됐습니까? 바닥글을 누르고 오른쪽에 또는 왼쪽에 다음 바닥글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내가 이전에 세팅한 바닥글이 그대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닫으시면 그냥 그 버튼이 한 번만 해놓으면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바닥글을 이용해 가지고 화면 전환 버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3페이지 만들면 숫자 바닥글에다가 3 하나만 더 만들면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되고, 요거는 화면 전환 기능이고,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숫자 표시기 하려고 그래요. 숫자 표시기. 파트에 데이터 표시기에 수치 표시 클릭해서 적절한 사이즈로 그리십시오. 됐습니까? 됐나요? 파트의 스위치에 비트 스위치, 파트의 스위치에 비트 스위치 클릭해가지고 두 개를 그립니다. 두 개. 하나는 M10번을 쓸 거고요. 어드레스 M10. 모양은 숫자를 올린다는 개념으로 모양을 선택을 할 건데, 화살표 쪽에 가면 위쪽으로 되어 있는 그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적절한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느낌이면은 화살표가 위로 가는 거다 라는 느낌의 화살표를 적절한 색깔로 골라서 넣으십시오. M10번입니다. M10번. 혹시나 저는 여기 지금 M10이라고 표시가 돼 있죠? 여러분들 거 돼 있습니까? 안 돼 있는 사람은 표시에 옵션 설정, 거기에 화면 편집 스타일, 거기에 표시, 거기 밑에 어드레스 표시를 클릭을 해 놓으면 어드레스를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버튼은 M11번을 쓸 겁니다. 비트 동작은 둘 다 비트 모멘터리에요. 비트 동작은 둘 다 비트 모멘터리. 밑에 거는 아래쪽 화살표 쓰면 되겠네요. 네모난 거. 어디였지? 에로스케어 0033. 다 됐습니까? 적절하게 배치합시다. 적절하게.
뭐 이 숫자 올렸다 내렸다를 오른쪽에 배치해도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보통 오른손이니까 오른쪽으로 누르죠. 그때 숫자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 방향키가 왼쪽보다는 오른쪽에 배치해 있는 게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센스요. 물론 여러분들이 뭐 미술 쪽이나 이쪽을 공부를 했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러한 그 버튼의 배치를 어느 쪽에다 하는 게 좋을 것인가, 이런 건 좀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HMI에서 할 일은 뭐냐면 사람이 활용하기 좋게, 쓰기 좋게 배치하는 거, 그리고 한눈에 봤을 때 아, 이거는 당연히 이 동작이다, 이 값을 표시하는 기능이다 라고 인식을 해주게 하는 그런 그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이 어떤 프로그램 짜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이 봤을 때 이해가 쉽고 조작하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필요합니다. 여기는 일단 다 했으니까 요거는 일단 전송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둘 중에 한 명만 하면 전송하십시오. PLC 프로그램을 짜야 되니까 하면 전송을 해 놓으십시오. 전송해 놓고 PLC 프로그램 오겠습니다. PLC 프로그램. 여기도 원칙적으로는 지금 PLC하고 터치하고 통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글로벌 변수를 쓰는 거예요. 어드레스가 바뀌면 안 되잖아. 어드레스가 중간에 컴파일 할 때 자동으로 바뀌면 통신을 한다는 개념이 무너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글로벌에다가 설정을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레이블 가서 글로벌에다가 레이블 네임에다가 저 같은 경우는 터치에서 사용되는 어떤 레이블들은 앞에다가 H를 붙여요. H. 숫자 증가, H 증가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H 증가, H 감소. 디바이스는 우리 H 증가 위에 있는 버튼을 아까 M11번 썼죠. 그리고 H 감소는 M10번 썼죠. M10번. 누가 얘라고 그랬어? 감소는 M11번 썼죠. 글로벌에다 합니다. 글로벌. 됐습니까? 프로그램으로 와서 Shift F7번 상승 펄스, 여기다가 H 증가, H 증가, F8 인크리즈, D0. 인크리즈는 값을 1씩 올리는 거예요. 명령어 자체가. 당연히 밑에는 Shift F7 H 감소 버튼, 여기는 디크리즈 DEC D0. 됐습니까? 컴파일해서 다운로드. 컴파일 잘 됐으면 다운로드 하십시오. DEC 디크리즈. D0는 뭐냐면 메모리예요. 16비트 데이터 메모리. 그러니까 숫자를 우리가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N메모리는 못 쓰는 거지. 그쵸? 개수를 셀 거란 말이야. 개수를 셀 거기 때문에 N메모리는 못 써. 왜? N메모리는 0하고 1밖에 저장이 안 돼요. 근데 D메모리는 16비트 메모리이기 때문에 데이터 레지스터이기 때문에 0부터 65, 그러니까 양수만 했을 때는 0부터 65, 35까지, 플러마이너로 했을 때는 마이너스 3276, 8부터 플러스 3276, 7까지 표시를 할 수 있는 메모리 크기라고. 알겠죠? 그렇게 해서 전송을 하면 2번 페이지 넘어가면 그대로 뜨죠, 그죠? 그리고 위에 있는 버튼을 누를 때마다 D0 값이 증가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화면에도 표시가 되죠, 그대로. 물론 감소 버튼 누르면 디크리즈 명령이 실행이 되니까 D0 값이 감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숫자 표시가 잘못되는 거는 조금 이따 왜 그런지는 설명을 해줄게요. 일단 양수 쪽만 0부터 되는 것만 확인을 하세요. 됐는지. 여기 숫자 표시기 한번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숫자 표시기 더블 클릭해 보면 여기 지금 16비트 DEC라고만 돼 있죠.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안 쓰고 0부터 6, 5, 3, 5까지를 표시를 하겠다는 뜻이어서 PLC랑 똑같이 하려면 여기 부호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클릭을 해서 다시 전송하면 PLC 내부 데이터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됐어요? 그리고 저 잠깐 여기 갔다 와야 되니까 여기 잠깐 면접이 있어가지고 갔다 와야 되니까 어떤 걸 해보냐면은 파트에 그래프 있습니다. 그래프 파트에 그래프를 쭉 그리면 그래프가 그려져요. 얘도 일단은 그냥 D0 쓰겠습니다. 어드레스 더블 클릭해 봅시다. 더블 클릭하면은 그래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모양 선택을 누르면 눈금이 있는 것도 있어요. 눈금 있는 거를 배치를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은 요 그 그래프의 최대값 최소값이 0하고 100으로 돼 있는데 요걸 그냥 10으로 할게요. 10 빨리빨리 보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 누른 다음에 다운로드해서 한번 돌려보십시오. 물론 여기는 숫자 방향키를 눌러야 돼요.